3만 년 전 유럽 어딘가의 동굴에서 한 무리의 인류가 낯선 존재와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더 넓은 코, 더 큰 눈두덩이, 더 튼튼한 뼈를 가진 네안데르탈인이었죠. 수만 년 동안 유럽을 지배해온 이 종족 앞에 아프리카에서 막 건너온 호모 사피엔스가 섰습니다. 그 순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창을 들고 싸울 것인가, 아니면 손을 내밀 것인가. 놀랍게도 우리 조상들은 둘 다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네안데르탈인을 죽이기도 했고 사랑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당신의 DNA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현대인 몸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최대 4%나 되거든요.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수천 번의 만남, 수백 번의 교배, 그리고 한 종족의 완전한 소멸. 도대체 그 1만 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졌고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았을까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은밀하고도 폭력적이었던 이 만남의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화나 만화에서 네안데르탈인은 항상 원시적이고 둔한 모습으로 그려지는데요. 실제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DNA는 무려 99.7%가 일치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가까운 수치냐면 침팬지와 인간의 DNA 유사도가 98.8%인 걸 생각하면 네안데르탈인이 훨씬 더 가까운 친척이었던 겁니다. 외모도 생각보다 비슷했어요. 네안데르탈인이 좀 더 땅딸막하고 뼈가 굵었을 뿐이죠. 두 종족이 처음 만난 건 아마도 10만 년 전쯤으로 추정됩니다. 소규모 호모 사피엔스 집단이 아프리카를 떠나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면서였는데 그곳엔 이미 네안데르탈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본격적인 접촉은 6만 년에서 6만 5천 년 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이때 호모 사피엔스가 대규모로 아프리카를 벗어나 유럽과 중동으로 퍼져나갔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곳에 살던 네안데르탈인들과 마주치게 됐죠. 만남의 결과는 복잡했습니다. 때론 싸웠고 때론 협력했으며 때론 사랑을 나눴어요. 유전학적 증거들이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현대인 대부분이 네안데르탈인의 DNA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결정적입니다. 평균적으로 현대인 유전자의 최대 4%가 네안데르탈인에게서 왔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3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이 별개 종으로서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들의 유전자는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예외가 하나 있다는 점입니다. 순수 아프리카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네안데르탈인과 거의 접촉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네안데르탈인은 주로 유럽과 중동, 아시아 일부에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남은 조상들의 후손들은 네안데르탈인 DNA를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역으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를 갖게 됐는지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죠. 그런데 여기서 미스터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의 교배가 6만 년 전쯤 시작됐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독일 남서부에서 발견된 10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 화석에서 호모 사피엔스의 미토콘드리아 DNA가 나온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 네안데르탈인한테 DNA를 전해줄 수 있었을까요? 답은 2017년에 밝혀졌습니다. 무려 22만 년 전에 아프리카의 한 호모 사피엔스 여성이 네안데르탈인 남성과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이 만남으로 인해 미토콘드리아 DNA가 네안데르탈인 혈통으로 전해졌고 수만 년이 지난 뒤 유럽에서 호모 사피엔스와 다시 만난 네안데르탈인들 중 일부가 이 DNA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놀라운 유전적 연결이었죠. 하지만 이 로맨틱한 만남에는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남성과 호모 사피엔스 여성 사이의 임신은 자주 유산으로 끝났거든요. 인구 유전학자 페르난도 멘데스가 원인을 찾아냈는데요. 네안데르탈인 Y 염색체에 있는 특정 돌연변이가 호모 사피엔스 여성의 면역 반응을 촉발시켰던 겁니다. 임신한 여성의 몸이 태아를 이물질로 인식하고 공격했던 거죠. 이런 생물학적 비호환성이 너무 심각해서 일부 학자들은 이게 네안데르탈인 멸종의 한 원인이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두 종족의 관계가 항상 평화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고생물학자 니콜라스 롱리치는 2020년에 충격적인 주장을 내놨는데요.
화석 증거들을 보면 두 종족 사이에 폭력적인 충돌이 빈번했다는 겁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전사였거든요. 그들은 대형 동물을 사냥할 수 있는 창을 사용했고 당연히 이 무기는 전투에도 쓰였을 겁니다. 실제로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 화석 모두에서 머리와 상체에 외상 흔적이 자주 발견됩니다. 5만 년 전 이라크에 살았던 샤니다르 사모라는 40세의 네안데르탈인은 창에 찔려 죽었는데요. 분석 결과 그 창은 가벼운 투창용 무기였다고 합니다. 프랑스 남서부 동굴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어린이의 턱뼈에는 돌칼로 베인 흔적이 있었고요. 이 아이는 살해당한 뒤 먹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안데르탈인도 호모사피엔스를 죽이고 먹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에도 네안데르탈인은 꽤 오랫동안 버텼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들이 10만 년 넘게 호모사피엔스의 침입에 맞서 생존했다고 추정하는데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었거든요. 우선 그들은 유럽과 중동 지형을 훨씬 잘 알았습니다. 수만 년 동안 살아온 터전이니까요. 게다가 체격도 좋았어요. 근육이 발달했고 특히 눈이 커서 어두운 환경에서 시야 확보가 유리했죠. 근접전에서도 강했을 겁니다. 기술 수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정교한 석기 도구를 만들었고 불을 피우고 동굴에 화덕을 설치할 줄 알았거든요. 음식을 훈제하고 굽고 삶는 조리법도 알았고 식량 저장 방법도 터득했습니다. 옷감을 짤 줄도 알았는데 담요나 판초 같은 간단한 의복을 만들었다고 해요. 약초의 의학적 용도도 알았고 지중해를 건널 수 있을 정도의 항해 기술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문명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결국 호모사피엔스가 이겼습니다. 왜일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호모사피엔스가 더 나은 무기와 사냥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기술이 인상적이긴 했지만 호모사피엔스가 한 발 더 앞서 나갔던 거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따로 있었을 겁니다. 바로 숫자였어요. 네안데르탈인 개체수는 언제나 적었습니다. 3만 8천 년에서 7만 년 전 사이 유럽의 네안데르탈인 전체 인구가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출산 가능한 여성이 겨우 1,500명 정도였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로 치면 몇천 명 수준이었을 거예요. 반면 호모사피엔스는 계속 늘어났죠. 숫자에서 압도당한 겁니다. 인류학자들은 기후변화나 질병도 네안데르탈인 멸종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지만 인구 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애초에 네안데르탈인이 수백만 명 규모로 존재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멸종 위기에 훨씬 취약했던 거죠. 그리고 그 멸종 사건의 원인이 바로 우리 호모사피엔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종족이 정말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게 아이러니입니다. 진화적으로 갈라진 게 50만 년 전이긴 하지만 외형적 차이는 미미했거든요. 호모사피엔스가 키가 약간 더 컸고 네안데르탈인은 뼈가 더 굵고 강했죠. 호모사피엔스는 리치가 있었고 네안데르탈인은 파워가 있었던 겁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눈두덩이가 더 튀어나왔고 코도 컸는데 이건 추운 기후에 적응한 결과로 보입니다. 큰 코로 차가운 공기를 데워서 들이마실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생식기도 비슷했습니다. 인류학자 존 호크스에 따르면 대부분의 영장류 수컷 생식기엔 가시 같은 돌기가 있는데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 둘 다 이 돌기를 만드는 유전자가 없었다고 해요. 교배하기엔 딱 좋은 조건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정말 난잡했습니다. 선사시대의 카사노바였던 거죠. 네안데르탈인만 상대한 게 아니었거든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호모사피엔스는 호모 에렉투스, 호모 하빌리스와도 교배했고 아시아 대부분 지역에 살던 데니소바인과도 관계를 맺었습니다. 실제로 오세아니아와 동아시아 현대인들은 지금도 데니소바인 DNA 조각을 갖고 있어요. 고립된 몇 번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수천 번의 이종 교배가 정기적으로 꽤 광범위한 규모로 일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엄청난 파티였던 셈이죠. 결과적으로 호모사피엔스에겐 좋았습니다.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성생활로 다른 인류종들과 유전자를 섞었고 결국 모든 경쟁자들보다 오래 살아남았으니까요.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의 교배 증거에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2012년 연구에서는 스페인 남부의 네안데르탈인 뼈를 정밀하게 연대 측정했는데 그 지역에 호모사피엔스가 도착하기 1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이 살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두 종족이 그곳에서 만났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죠. 또 다른 과학자들은 유전적 유사성이 교배가 아니라 공통조상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합니다. 완전히 배제할 순 없는 이론이지만 현대인이 최대 4%의 네안데르탈인 DNA를 갖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순수 아프리카 혈통에는 네안데르탈인 DNA가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배가 가장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현재 과학계의 합의도 그쪽이고요. 결국 네안데르탈인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들의 유산은 남았습니다. 우리 몸속에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에는 3만 년 전에 사라진 종족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호모사피엔스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다른 고대 인류들의 혼합체인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순수한 혈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남과 섞임, 때론 폭력과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가 지금 우리를 만들었습니다.